로이스 로리의 태양의 아들 일부 2전. 소녀가 움찔했다. 얼굴 윗면엔 눈 없는 가죽 가면을 씌웠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지만 우스꽝스러운 데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물론 저항은 하지 않았다. 절차라는 정도는 소녀도 알고 있었다. 한 달 전 동료 수정모한테 들은 얘기였다. 가면? 가면은 왜요? 그때도 소녀는 놀라서 그렇게 되물었다. 그 어설픈 모습을 생각하다 키득키득 웃음까지 터뜨릴 뻔했다. 그게 진짜 가면은 아니야. 왼쪽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정정해주며 다시 샐러드를 한 입 물었다. 그보다는 눈 가리개에 가깝지. 여자는 속삭이다시피 말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눈 가리개요? 소녀가 다시 놀란 표정을 하고는 멋쩍게 웃었다. 내가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죠? 미안해요. 언니 얘기를 계속 되뇌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눈을 가려요? 왜요? 네가 상품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네가 그걸 낳을 때 여자가 소녀의 불룩한 배를 가리켰다. 언니는 생산 경험이 있죠? 소녀가 물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2번. 어때요? 소녀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모두 수업을 들었고 그림을 보고 교육도 받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듣는데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금하는 기율도 어기는 판인데 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두 번째가 더 쉬워. 많이 아프지도 않고. 소녀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녀를 보았다. 왜? 아프다는 얘기 못 들어봤니? 그냥 불편하다고만 했어요. 여자가 비웃듯 코 웃음을 쳤다. 그럼 불편하다고 해.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두 번째는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 수정모. 제발 말 조심하지 못할까? 규칙을 몰라서 그러냐? 하감에 근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자 소녀와 여자는 공손히 입을 다물었다. 식당 벽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다. 몇몇 여자들이 키득거렸는데 필경 그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할 얘기도 거의 없지 않은가. 공통된 관심사라고는 생산 절차, 즉 그들의 업무, 임무가 전부였다. 어쨌거나 경구가 떨어지고 나서 대화 내용은 바뀌었다. 소녀는 수프를 한 스푼 떠먹었다. 출산동은 늘 풍요롭고 음식도 맛있다. 수정모는 모두 세심한 영양 공급을 받는다. 사실 공동체에 있을 때도 늘 최상의 영양식을 제공받았다. 날마다 부모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었다. 12살의 출산부로 선발되면서 인생도 바뀌었다. 모든 게 느려졌다. 소녀가 속한 그룹에는 수학, 과학, 법률 같은 학교 수업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시험도 독서도 줄고 선생들의 책은도 거의 없어졌다. 대신 영양과 건강 수업이 추가되고 야외 운동 시간이 늘어났다. 식단에는 제조된 비타민들이 올라왔으며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도 받았다. 모두 출산을 위해서다.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마침내 예비 과정도 모두 끝났다. 그리고 모두 부모 집을 떠나 출산동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사유 재산이 없는 덕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재배치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옷은 중앙의류센터에서 세탁해서 배급하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징발해 이듬해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어릴 적 등하교용으로 사용했던 자전거 또한 재점검을 거쳐 더 어린 학생들에게 재분배할 것이다. 마지막 날 저녁에 집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다. 6살 많은 오빠는 이미 법정학부 훈련을 받으러 떠나고 없었다. 오빠를 보는 오빠를 보는 건 집회 때뿐이었다. 오빠는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때도 새뿐이었다. 소녀와 소녀를 길러준 부모단 두 분의 회상이 잠시 이어졌다. 소녀가 구두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보육센터에서 맨발로 돌아왔을 때처럼 몇몇 웃기는 일화들, 웃음도 있었다. 소녀는 그동안 키워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소녀가 물었다.
내가 출산모로 선발되었을 때 실망했어요? 소녀는 내심 칭찬 같은 인사를 기대했다. 그녀가 6살 때 오빠가 선발되었을 때는 두 분 모두 크게 자랑스러워했다. 법정학부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다. 아니, 우리는 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 어련히 너에게 어울리는 일을 골랐겠니?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출산모는 아주 중요해. 출산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소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다. 이제 두 분의 삶도 바뀔 것이다. 부모 역할이 끝났기에 이제 양육 의무에서 벗어난 어른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다음날 소녀는 혼자 걸어 출산동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녀에게도 작은 방이 배정되었다. 창밖으로 그녀가 다닌 학교와 그 너머 운동장이 보였다. 저 멀리 공동체의 경제 역할을 하는 강도 살짝 보였다. 몇 주가 흘러 어느 정도 적응하고 친구들도 사귀었을 때쯤 인공수정을 위해 소환되었다. 아는 게 전혀 없기에 무척이나 초조했지만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는 크게 마음이 놓였다. 시간도 무척 짧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끝났어요? 일어나라는 기술자의 손짓에 소녀는 놀라 그렇게 묻기까지 했다. 그래, 끝났다. 다음 주에 와서 착상 검사를 받으면 돼. 소녀가 초조하게 웃었다. 출산부로 선발되었을 때 전달받은 지침서에도 설명은 거의 없었다. 자세히 설명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착상이 무슨 뜻이에요? 기술자는 수정 장비를 치우고 있었다. 다소 바쁜 눈치였다. 물론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술자가 신경질적으로 설명했다. 수정란이 자리를 잡으면 너도 수정마가 된다는 뜻이다. 그가 막 돌아서며 물었다. 다른 질문 있냐? 없어? 그럼 가도 좋다. 그 모든 일이 엊그제 일 같건만 벌써 9달이 흘렀다. 마침내 소녀에게도 눈 가리기가 쉬워졌다. 몇 시간 전에 간헐적으로 불쾌감이 일더니 이젠 연속으로 찾아왔다. 소녀는 지시대로 심호흡을 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보니 숨쉬는 것마저 고역이었다. 가면 안쪽의 얼굴도 화끈거렸다. 소녀는 마음을 진정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애써 불쾌감을 외면. 아니야, 이건 고통이야. 너무 아프잖아. 소녀는 힘을 끌어모으며 가볍게 신음을 흘렸다. 이윽고 등이 활처럼 휘더니 어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소녀의 이름은 클레어. 이제 14살이다.